자, 이제 레드콘의 공식 오토크로스 코스에 들어가서 동일한 코스에서 이 GMP의 차량들의 움직임 3가지 모델들을 다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ESP를 다 끈 상태로 주행을 하고요, 한 번은 ESP를 켠 상태로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제동은 가장 강력한 상태로 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대 모두 다 동일하게 스포츠 모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가장 단단한 스프링의 느낌을 보여줬던 아이오닉 5는 단단한 만큼 얼마나 잘 달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출발! 확실히 휠베이스가 길어가지고 이 타이트한 턴을 돌아갈 때는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네요. 브레이크액이, 자, 브레이크를 점검하라고 지금 경고등이 나오면서 제동이 안 됐습니다. 네, 지금 브레이크액이 부족하다라는 경고는 제가 처음 봤는데요. 자, 확실히 이렇게 급제동할 때의 브레이크 감각은 뭔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주 그 민첩한 선형적인 어떤 브레이크의 이 제어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확실히 휠베이스가 긴 이 차체의 어떤 단점으로 느껴지는 이런 특성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간 중속 턴이 이어지는 구간인데요. 자, 일단은 자세 정체가 꺼진 상태에서는 쉽게 뒤쪽이 파워 슬라이드 아웃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차가 돌아가는 느낌들이 항상 오버스티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휠베이스가 워낙 길기 때문에 조타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출력을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푸시언더로 늘어나가는 이런 느낌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너를 향해서 스티어링을 감아 들어갔을 때 얘가 자연스럽게 뒤쪽이 꼬리가 말리면서 이렇게 오버스티어 느낌을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파워스티어를 만들어 줬을 때만 진짜 그 출력으로 억지로 밀어내는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하고, 기본적인 느낌은 약간 푸시언더의 느낌에 가깝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차의 휠베이스가 이 테크니컬한 코스에서 달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세 장치를 켜놓고 이 차가 이 상태에서도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지금 언더로 엄청나게 밀리죠? 완전히 풀악셀을 해도 뒤쪽에 오버스티어는 잘 제어가 되고요. 오히려 푸시언더, 자, 이렇게 긴 턴에서도 푸시언더의 느낌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단단한 스프링과 그리고 긴 휠베이스라면은 이러한 하드웨어 포인트만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이 차의 언더스티어 성향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부러 지금 제가 코너 탈출하면서 악셀을 강하게 한번 줘봤는데 살짝 오버스티어 성향이 느껴지는 것 같다가 다시 자리를 잡아옵니다. 여기서 파워 슬라이드, 자, 풀악셀이지만 제어를 하면서 꼬리가 돌아가지는 않고요. 자,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엑셀을 킥할 때 살짝 파워 슬라이드가 나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ESP가 바로 출력 제어를 하면서 순간적인 사이드 슬립은 허용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이 한계 안으로, 제어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운전대 무게는 확실히 가벼운 것 같고요. 자, 여전히 EV6도 휠베이스가 길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약간의 푸시 언더가 긴 턴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급작스럽게 이 오버스티어로 타이어의 접지력이 끝나는 이 지점에서 슬라이드가 아주 빠르게 전환되는 느낌이죠. 네, 이게 워낙 빨라서 진짜로 반응이 예민한 드라이버가 아니면은 저 상황에서 스핀을 하지 않고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좀 날카로운 후륜의 반응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 중속에서의 약간의 자, 이거 보시면 ESP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뒤쪽의 타이어가 확실히 그 그립을 놓고 난 이후의 영역에서는 빠르게 좀 무너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후륜이지만 뒤쪽이 이 차가 훨씬 더 날카롭다라고 느껴져요. ESC가 지금 다 꺼져 있는, 운전자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뒤쪽에 꼬리가 많이 미끄러지는 이러한 성향들이 어떻게 보면 운전자에게 더 많은 컨트롤의 역량과 재미를 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자, 이 타이어는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확실히 뭔가 이게 슬라이드 영역 뒤쪽에서 나오는 이 그립 너머에 정말 그 그립과 슬라이드의 경계가 아주 좀 쉽게 뭉그러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접지 폭이 235mm로 면이 좀 좁은 이런 부분들까지 합세를 하기 때문에 파워 슬라이드로 날릴 때에는 약간 좀 섬세한 조작이 요구되는 이런 좀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세 장치를 켠 상태에서의 ESP가 컨트롤해주는 차량의 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푸시 언더가 더 늘어나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달리다 보니까 후륜 조향이 들어가주면 훨씬 재밌겠다. 여기서는 오버스티어 성향이 납니다. 엑셀을 살짝 떼고 브레이킹 없이 들어가는 이런 구간, 그리고 지금 탈출하는 이런 구간에서도 약간의 오버스티어 성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타 각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약간 속도가 붙는 이런 코너에서는 뒤쪽에 슬립량이 살짝 있습니다. 지금도 브레이킹을 살짝 걸면서 들어가니까 꼬리가 바깥쪽으로 조금 밀려나는, 확실히 기아 쪽이 조금 더 운전의 재미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자, 여기는 많이 밀려나네요. 앞쪽 타이어의 그립의 한계가 확실합니다. 자, 부드럽게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방향 전환할 때도 순간적으로 약간 그 전복 제어 장치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좌우 중에 한쪽 브레이크만 걸리는 이런 순간적인 ABS 모션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엑셀 오프하면서 들어갈 때는 약간 오버스티어를 유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푸시 언더도 안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죠. 자, 지금도 제가 운전대를 한번 좌우로 돌려보니까 중간 한번 끽 하면서 한쪽에 ABS만 들어오면서 자세를, 이 롤을 제어를 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도 확실히 제가 순간적으로 클리핑 포인트를 나오면서 엑셀을 주면
잠깐 꼬리가 빠졌다가 다시 뉴트럴로 잡히는 굉장히 좀 다양한 모션들의 변화가 ESP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절대로 스핀을 할 것 같은 그런 강한 오버스티어까지 연결되지는 않았고요. 잠깐 오버스티어를 허용해 주다가 바로 다시 자세 장치가 그거를 좀 제약을 걸어주는 이러한 형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자세 장치를 끌 때 이때 이제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앞에 다른 차량들은 그냥 플라스틱 단추만 이렇게 보였는데 요거는 이렇게 사실 메탈릭한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윤이 나는 이런 이 고급 소재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걸 끄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서 좀 금 나누기가 있구나, 이런 디테일들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에 엑셀 반응이 스포츠 모드인데도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게 저는 풀스로틀을 했는데 순간 저는 차가 왜 안 나가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자세 장치가 다 꺼져 있는 상태인데 약간의 푸시 언더가 앞쪽에서 일어나죠. 자, 엑셀을 강하게 줄 때만 이렇게 꼬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조타각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모든 EGMP들이 마찬가지로 이 휠베이스가 생각보다 좀 길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고요. 확실히 EV6보다 뒤쪽 타이어 그립이 날아갔을 때 슬라이드가 가속 붙는 이 속도는 훨씬 점진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도 이게 드리프트 예측을 하기가 쉽다고 얘기한 게 뭔가 차의 반응이 너무 예민하지 않다라는 거,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GV60의 큰 장점이었고요. EV6는 정말 약간 좀 날카롭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게 또 그 나름의 재미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용기를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어디로 가야 돼? 자,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의 이 슬라이드를 조절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른발에는 약간의 이 컨트롤 능력이 있긴 한데요, 문제는 이 차의 좌우 롤이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EV6보다도 이 차가 롤이 훨씬 더 너울너울 들어가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중 이동의 이 타이밍이 운전자가 의도하는 그 박자보다 살짝 반 박자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에 넣고 타게 되면은 꽤나 재미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주 민첩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뒤에가 동일하게 미끄러지는 이 슬라이드 성향은 EV6랑 GV60T랑은 오히려 한 그룹에 있고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영역에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슬라이드 컨트롤하는 면에 있어서는 GV60T가 조금 더 그 여유 마진이 있다고 할까요? 좀 더 한계의 영역에 갔을 때에도 가지고 놀 수 있는 컨트롤 영역이 조금 더 남아있는 이러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ESP를 켜고 스포츠 모드에만 놓고 놨을 때에도 이 차가 얼마나 이런 오버스티어 성향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ESP 온 모드입니다. 자, 이번에도 스포츠 모드의 풀스로틀로 출발해보지만 초기에는 약간 멍 때리는 듯한 이런 엑셀 반응이 좀 특징인데요. 자, 아까 오버스티어가 많이 났던 구간 전개를 해보지만 뉴트럴 유지를 하고요. 자, 풀스로틀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파워 오버스티어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 파워의 분출이 한 번에 100%까지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스포츠 모드여도 페달 반응을 좀 젠틀하게 뽑아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중속 턴. 자, 그리고 오버스테어가 많이 발생했던 이 구간 엑셀을 줘보지만 일관되게
일관되게 그립을 잡아 나갑니다. 오히려 왼쪽 오른쪽 기동이 바뀔 때 아까 EV6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전복 제어 프로그램으로 한쪽 바퀴를 끽끽 잡는 이러한 롤 미티게이션이 작동을 했는데 GV60은 약간 CG점이 더 낮은 것인지 그런 개입은 들어오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도 약간 시종일관 언더가 조금 더 강하게 보이는 이러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진입하면서 코너에도 약간씩 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이러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자, 앞쪽 타이어에서 계속해서 앞쪽 타이어의 사이드월이 눌리는 소음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똑같은 코스를 탔을 때 특별히 지금 ESP가 켜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차량도 스핀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뭔가 길게 오버스티어가 유지가 된다거나 하는 어떤 이러한 성격은 잡아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큰 차이는 ESP를 완전히 다 껐을 때 모든 거를 드라이버 컨트롤할 때 그때에는 이 EGMP 기반의 세 가지의 다른 모델들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그러한 개성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네, 어느덧 이렇게 또 날이 완전히 다 저물 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이 EGMP 동일 플랫폼에서 나온 세 개 브랜드의 세 개 차종에 대한 비교를 진행해 봤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과연 같은 뼈대에서 얼마나 다른 차량의 특성이 나올 수가 있을까 약간 좀 우려를 하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 비슷한 차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공도주행에서 그리고 또 이 오토크로스 트랙에서 직접 비교를 해보고 나니까 사실상 눈 감고도 이 차는 어느 차다라고 분리해낼 수 있을 정도의 각각의 다른 승차감과 핸들링 특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오토크로스에서의 랩타임 생각 외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오닉 5가 가장 빠른 8초대의 기록을 끊었고요. 그 다음에 기아가 2분 9초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GV60가 2분 10초대, 서로 일정하게 8초대, 9초대, 10초대의 랩타임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오닉5가 운전할 때 있어서는 가장 재미있는 차는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펀카 특집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휠베이스가 길다라는 게 지금 이 코스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답답한, 너무나도 큰 선해 반경 때문에 뭔가 할래도 할 수 없는 이런 느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255mm의 20인치 타이어의 미쉐린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전체적으로 그립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더 유리한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가장 운전이 재밌다고 느꼈던 차는 바로 기아의 EV6였습니다. 랩타임은 아이오닉5보다는 조금 늦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19인치의 235mm 타이어였고요. 그리고 미쉐린이 아니라 금호의 크루젠 HP71 타이어가 들어간 거를 감안했을 때 만약에 동일하게 이 후륜 스펙을 유지하면서 20인치의 255mm가 들어갔다면 아마 랩타임 면에서도 이 녀석보다 조금 더 빠른 기록을 보여주면서 좀 더 재미있는 운전 경험을 선사해주는 녀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GV60는 언더스티어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느린 2분 10초를 마크를 했습니다. 역시 이 차량도 235mm의 좀 더 좁은 19인치 스펙의 타이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타이어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에 이 두 대 사이에서의 1초의 차이가 결국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이 타이트한 턴에서는 좀 더 언더스티어 성향이 많이 나왔었던 GV60가 좀 더 느린 이런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동일한 타이어를 장착했다면 제 생각에는 GV60 역시 아이오닉5보다는 조금 더 빠른 기록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동일한 EGMP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핸들링 성능도 다르고 일반 도로에 나갔을 때 느껴지는 승차감도 정말 천차만별 다 다른 이 세 가지의 자동차, 이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모듈화해서 통합하더라도 앞으로 나오는 이 신차 모델들, 특히 아이오닉6가 이제 곧 나오게 되잖아요. 각각의 매력들은 좀 더 고유한 영역대로 다 개성있게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오늘 갖게 되었고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스테이션비가 더
영양가 있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